오만 대 신중, 아인즈 대 에스카노르. 불사자의 왕, 파멸의 매직 캐스터, 마도왕, 이 세계로 넘어온 하드게이머 오버로드의 아인즈 울 고운. 오만의 죄, 인간이지만 모든 종족의 정점의 선자, 태양의 힘을 받으면 무적에 가까운 힘을 내는 남자, 7개의 돼지 에스카노르. 근육빵빵 슈퍼맨과 살점조차 없는 해골의 대결. 여러분은 좋아하던 게임 서버가 종료된다고 하면 어쩌실 겁니까? 저는 과금 유저가 아니라서 아쉬워하다가 금방 다른 게임을 찾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드까지 만들고 과금을 양껏 했다면 멘붕이 올 것 같습니다. 오버로드의 주인공은 일과 게임밖에 모르던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착을 갖고 현실 세계보다 중요시하던 게임이 섭종한다고 하자 아쉬움에 연결이 끊길 때까지 게임에 남아있기로 합니다. 서버 종료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결은 끊기지 않았고 주인공은 그대로 게임 세계와 비슷한 이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서버 최강의 언데드 마법사, 최상위의 길드가 가졌던 게임 캐릭터의 모든 것을 들고 이 세계로 넘어가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7개의 돼지는 제목 그대로 7개의 대죄를 가지고 있던 전설적인 캐릭터들의 이야기입니다. 각자 죄와 관련된 능력으로 악과 싸우는 판타지 배틀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스카노르는 오만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교만의 죄라고도 하죠. 오만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전에 직원들의 간언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 망해버린 사장 한 분이 엄청난 자신감과 자기애가 없으면 오만할 수가 없죠. 에스카노르는 거기에 진짜 강력한 힘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태양의 힘을 받아 정오가 들수록 강대해지는 힘은 작중 최강에 가까운 마신왕의 검격을 간단히 막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주인공인 멜리오다스조차 에스카노르가 자신보다 강하다고 얘기했죠. 아인즈는 언데드입니다. 언데드 중에서도 최상위인 오버로드라는 종족이죠. 최강의 마법사로 작중에서 신의 능력과 비견되는 12개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위력은 현실을 조작할 정도의 힘을 발휘합니다. 12개의 대표적인 마법으로는 타임스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죠. 거기에 이벤트로 얻거나 캐시템으로 얻은 마법으로 12개를 뛰어넘는 초위 마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긴 게임 생활로 길드원들이 모아둔 모든 아이템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마법사로서만이 아니라 템빨로도 막강한 캐릭터입니다. 인간인 에스카노르는 밤에는 소심하고 귀여움을 담당하는 돼지 캐릭터 호크보다 약해집니다. 하지만 태양이 밝아올수록 몸이 헐크처럼 근육질이 되고 힘도 어마무시하게 세지죠. 7개의 돼지는 드래곤볼의 전투력처럼 투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에스카노르는 정오가 되면 이 투급이 측정 불가가 될 정도로 높아집니다. 작중 가장 강한 캐릭터인 주인공 멜리오다스의 최근 투급이 142,000인데 여기에 멜리오다스의 필살기인 신주기기를 사용해도 정오의 에스카노르에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정오에는 태양의 힘을 풀파워로 받아 D1이라는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거의 신급이라고 볼 수 있죠. 추가로 이 태양의 힘을 받는다는 것은 무조건 실존하는 태양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태양을 떠올리기만 해도 어느 정도의 능력 발휘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둘 다 자연의 경관을 바꾸는 것은 기본일 정도로 작중 최강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인즈는 거의 모든 마법을 쓸 수 있지만 주력 기술은 어둠에 관련된 흑마법이고 에스카노르는 육체적인 기술과 함께 태양과 관련된 빛의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마법과 육체, 백과 흑의 싸움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대결에서는 에스카노르가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인즈는 마법사이고 작중 뱀파이어이자 육체파인 샤르티아라는 캐릭터와의 전투에서 근접전에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스카노르는 타고난 전사이고 근접전에선 거대한 도끼로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원거리에서는 태양의 힘을 쏘는 크루얼 선이라는 사기적인 기술도 있습니다. 마신왕의 공격에도 버틸 정도니 고작해야 마왕급수로 보이는 아인즈의 공격은 수월하게 막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싸운다면 아무리 모든 버프를 걸고 싸워도 아인즈가 패배할 듯 보입니다. 그러나
언데드 대 인간, 신중 대 오만. 기본적으로 둘 다 오만해 보이는 것은 비슷합니다. 대죄라는 죄를 짓고 있긴 하지만 선함을 추구하는 영웅 에스카노르와 특별한 죄를 짓진 않았지만 종족의 특성이 발휘된 것인지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언데드 아인즈. 그러나 실상은 반대입니다. 에스카노르는 정오가 될수록 그 오만함이 더욱 커져서 무적에 가까운 D1이 된 상태에서는 일말의 겸손함조차 볼 수 없는 인성을 보여줍니다. 아인즈는 얼핏 보기엔 에스카노르와 비슷하게 오만해 보이지만 그건 겉모습만 그렇습니다. 아인즈를 전지전능하다 믿는 수하들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속으로는 언제 자신의 실체가 들킬까 두려워하는 소심한 모습도 보입니다. 아인즈는 이 세계로 가기 전부터 전투에 돌입하기 전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겨오던 캐릭터입니다. 샤르티아와의 결전에서 존재조차 불투명한 배우를 걱정하고 샤르티아의 모든 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전투에 돌입하던 면이 아인즈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상황에서 최악의 미래를 상정하고 임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요소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미 강력하기 이를 데 없는 능력과 수하들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암중 세력을 상정하며 안전하게 세력을 넓혀갑니다. 강자가 가지기 쉬운 자만과 오만을 경계합니다. 신중 캐릭터죠. 반면 에스카노르는 전투에서 상대의 기술을 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맞고 버티는 모습은 상대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서부국의 상남자들 맨몸 싸움이 떠오릅니다. 반대로 아인즈는 어떻게든 데미지를 입지 않는 쪽을 선호합니다. 혈투를 보여주는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수많은 설계 끝에 전투는 거의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작중 치르는 전투들도 자신의 강함과 세력 과시를 위한 쇼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실제로 전투를 하게 된다면 에스카노르는 아인즈의 모든 마법 공격을 맞으며 다가갈 것입니다. 아인즈는 빠르게 에스카노르의 성정과 능력을 파악해서 그것을 이용할 테고 여러 함정을 만들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약해진 에스카노르를 아인즈가 해치울 것 같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자신의 오만함에 빠져 자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만의 해석일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정보다는 성과입니다. 실제 사회에서 능력도 없는데 말만 앞서는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엄청 짜증나죠? 일 진행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더뎌지고 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 두 캐릭터는 다른 성향이지만 확실한 결과를 내주기 때문에 같이 일할 맛이 날 것 같긴 합니다. 에스카노르는 상대를 깎아내리며 무지막지한 파워로 적을 분쇄합니다. 언데드가 되어 인성을 상실한 아인즈 역시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눈앞에서 죽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능력과 추진력으로 회사를 성공시키는 CEO가 떠오릅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서슴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적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마치 영화 소셜 네트워크와 스티브 잡스의 주인공이 떠오릅니다. 누구보다 성공했지만 주변에 그 누구도 남지 않은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무슨 상관? 겸손은 가식으로 해석될 수도 정리가 안 되네. 오만과 편견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